제1화 제 남동생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친구인 A군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A군이 어릴 때 A군의 형과 엄마네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맑고 초록색 빛에 논이 우거져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좋은 날씨인데 왠지 둘은 밖에서 놀 마음이 없어서 집안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문득 형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A군도 따라서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시선 쪽을 따라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창문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나 싶어 계속 보고 있었더니 꾸물꾸물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나 생각한 것도 잠시. 그 하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몸을 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으로는 볼 수 없는 관절의 꺾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A군은 섬뜩해져서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 저거 뭐야? 보여? 그러자 형도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답한 직후 형은 그 하얀 사람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았답니다. 형, 뭔데? 알려줘. 라고 A군이 물어봐도 형은 뭔지 알겠어. 근데 모르는 편이 좋아.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A군은 모른다고 합니다. 형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안 돼? 라며 제가 제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래서는 저도 뭔가 개운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근데 형 지금은 바보가 됐어. 제2화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 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해? 하고 오빠에게 묻자 오빠는 아니, 호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거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오빠는 조금 설레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 테니 넌 좀 기다려. 하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이미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물체를 보려고 떨어진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빠는 좋아, 봐야겠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빠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나는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냐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그 쌍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아니, 아직. 하고 반쯤 울먹이며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똑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에 놔두는 것이 살기 좋을 거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서 며칠도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너네 도와주는 게 나을 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는 다시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오빠 원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오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 제3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일이다. 친척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의 여름 캠프 같은 것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해변 민박집에서 지내고 바다에서 수영이나 낚시를 하거나 산을 타고 놀면서 지냈다. 수영교실의 인원은 초등학생 하나급 정도였고 나머지는 인솔교사가 남녀 합쳐서 4명 정도였다. 나는 또래 사촌이 있어서 곧 다른 학생들과도 바로 친해져 일주일간을 매일 즐겁게 지냈다. 그 마지막 날 하루 전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날 아쉽게도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바다에서 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모두 방에서 이야기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TV를 보거나 했지만 나는 눈앞의 바다를 민박집 2층의 창문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풍으로 굉장한 높이의 파도가 철썩철썩 쳐오는 잿빛의 바다가 보였다. 뭐야 저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리니 뒤에는 K형도 와서 함께 창문을 보고 있었다. 2살 위에 6학년으로 벌레잡이를 잘하는 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뭐? 어라? K형도 바닷가에 그것을 눈치챈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성난 파도의 바로 옆을 하얀 뭔가가 걸어오고 있다. 그 하얀 뭔가가 걸어오는 것처럼 이동해 오고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형태 같은 게 보였는데 그때 나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옷을 입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전신이 하얗다. 새하얀 전신 수영복, 그런 것도 있나? 움직이는 건 마치 미꾸라지를 건져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양손을 머리 위에서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바로 뒤에서 갑자기 주전자가 끓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K형의 고함이었다. 인솔교사가 곧장 달려왔다. K형은 또다시 주전자가 끓는 듯한 소리를 내며 다다미를 맨발로 박박 비벼서 창문에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 인솔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이 K형을 어디론가 서둘러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데리고 간 듯한 기분이 든다. 그날은 모두 무서워져서 서로 이불을 붙이고 잤다. 선생님과 같이 나간 K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친척 모임에서 사촌과 만나 그 여름의 일에 관해 물어보았다. 사촌은 어째서인지 숨김없이 그대로 싫은 얼굴을 했다. K형은 스트레스성 무어로 그 후에 곧바로 수영교실을 그만두었나 보다.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었나? 수영교실 자체도 여름 캠프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K형은 무엇을 봤다고 말하고 싶었을까? 나는 사촌에게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물어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여름 캠프에 합숙 후 곧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여름 캠프에 합숙 때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 K형은 함께 숲을 탐색했을 때 나무에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는 벌레도 가장 먼저 발견할 정도로 눈이 좋았다. K형은 분명 그 해변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고 말았음이 틀림없다. 춤을 추고 있었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제4화 고등학교 때 집에 친구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울 때 엄마가 현관을 엄청난 기세로 열어젖히더니 뛰어들어 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내가 달려가니 엄마는 제발 부탁이니까 너네는 가지마. 라고 반복했습니다. 장을 보고 오던 중 자전거로 논길을 달리고 있었더니 본 적도 없는 검은 것이 꿈틀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자전거를 멈추고 자세히 보니 가느다란 손발을 가진 사람 모양이 그 사지를 미친 듯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갑작스런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알겠다는 한마디로 엄마를 진정시켰는데 이야깃거리도 떨어졌던 우리들은 몰래 엄마가 말했던 논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손발이 흔들리고 있는 검은 그것. 게다가 그것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눈에서 눈물이 넘쳐오르고 무릎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입술을 떨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돌아온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꾸물거리기만 하는 게 뭐가 무서운가 라고 듣는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위압적인 위화감은 이 세상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5화 초등학교 때 채석장에 견학을 갔는데 견학 도중 갑자기 같은 반이었던 한 녀석이 하면서 우는 소리인지 작은 목소리를 내더니 그 뒤 거품을 뿜고 쓰러져 버려서 말이야. 원래 몸이 약했던 놈이라 또 발작이냐 정도로 생각했어. 뭐 금방 깼으니까. 구급차는 부르지 않았는데 무리하지 말고 버스에서 쉬라고 했어. 그 선생님의 판단이 맞았는지 어떤지는 일단 패스할게. 당시 반장이었던 나도 버스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아픈 애 상대로 특별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너 또 발작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비슷한 걸 봤는데 아니겠지? 아까 이상한 사람 그림자를 봤어. 하얀 사람 모습이었는데 춤추면서 히히히 하는 목소리가 초딩 나름대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당시 심령붐이 일어서 나도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일어서 말이지. 그런 게 있었어? 작업자 아니었을까? 어떤 놈이었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녀석 갑자기 나를 매섭게 째려보면서 모르는 게 좋은 것도 있는 거야. 한 번 보면 자꾸 와. 그건 너와는 관계없어. 그러더니 다시 거품을 물고 기절. 말할 것도 없이 그 후 학교에 도착하고 교장실에 불려갔지. 아픈 애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혼났어. 걔한테 뭔 짓을 한 건 내가 아니라 아마 걔가 말한 하얀 놈이었을 텐데. 제6화 제가 사는 곳은 위성도시라고 불리는 인구 밀집지대입니다만 아침 일찍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합니다. 2층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달리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얼굴들로 살면서 그 얼굴들을 익혀갔는데 공포스러운 체험은 그 정해진 시간에 조깅을 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시간에 달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른 아침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지 그 사람을 보는 중 뭔가 이상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살짝 거리도 있어 착각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어서 이상한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면 귀신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겉모습은 조깅을 하는 삭발에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라 공포보다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 그는 달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신경이 쓰여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달리는 시간을 가늠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척을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정각에 그 사람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착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올 때 그의 양손목이 반짝거리며 빛이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뭘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세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겨서 그 반짝거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싶지 않던 저는 30m 정도 그가 다가왔을 때 쓰레기를 정리하는 척을 하며 뒤를 돌았습니다. 소리만으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서워서 나를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아무런 기척도 소리도 나지 않아 솔직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식은땀이 나오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가 지난 후에도 뒷모습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서 시간을 둔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이미 달려 사라진 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까의 남자와 같은 방향에서 달려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번뜩이고 가슴을 오르내리며 괴로운 듯 달려오는 것이 보여 조금 안심했습니다.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아저씨의 양 발목에 반짝이고 투명한 실이 감겨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의 남자 손목에서 보았던 반짝거리는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근거리며 반사적으로 달려 지나간 아저씨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목, 그리고 양 손목에도 똑같은 투명한 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 아저씨가 달리는 앞쪽 먼 길 끝자락에서 몸을 기묘하게 꿈틀꿈틀거리며 그 실을 휘어잡는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이 보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 그 사람도 그 아저씨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게 됐으니까요. 제 7화. 아마 쿠네쿠네일 거라고 생각되는 경험입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아키타 노시로에서의 사건입니다. 제가 초딩이었을 때니까 이래저래 25년 정도 예전 일인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친척 일가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순채를 캐러 가기로 해서 저와 친척 아이 그리고 그 애의 엄마까지 셋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연못이긴 해도 3헥타르 정도 되어서 애들 둘과 어른 하나로 나눠서 두 곳에서 캐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연못에 쓰러집니다. 굉장한 비명 소리에 놀란 저는 바로 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갔는데 할아버지와 연못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의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연못 안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곁에서 친척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그저 바라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둘을 술에 태워 돌아오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그의 아빠가 두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 버려 무슨 일이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는데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만 거야 라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척 일가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는 일체 아무 말도 없었고 일종의 금기처럼 되어서 지금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집안에 끼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너스. 마침 오늘 일어난 일이다. 집에서 돌아오던 중 나는 시골에 긴 외길을 걷고 있었다. 저녁이 지나서 주위는 꽤나 어두워져 있었다. 갑자기 쿠네쿠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나는 앞뒤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으면서 몸을 꿈틀꿈틀거려 봤다. 하지만 쿠네쿠네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골 밤길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다시 한번 앞뒤를 확인하는 나. 그러자 아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길 뒤쪽에 그게 있었다. 장보고 돌아온 아줌마였다. 나는 손을 만세하는 상태로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렸다. 아줌마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미안해요, 아줌마.